모레 총리직을 사퇴하고 다음 날인 5월 2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에 앞서서 오세훈 서울시장 쪽을 물밑에서 접촉하면서 캠프 운영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변호사님, 손영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총리실 참모들 주축으로 캠프를 꾸린다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큰 선거를 치를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서울시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정무직 인력 중에 일부에게 캠프 합류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 출마할 대선 나올 거다 해가지고 먼저 뛰어든, 먼저 사표 내고 나간 서울시 직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그 참모들을 한덕수 캠프가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걸 지금 타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대선과 관련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실 너무 대선 기간이 임박했죠. 조만간에 사표를 내고 대선판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캠프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조차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저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단일화 성공 사례로 말씀을 하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몽준 전 의원의 경우에는 정몽준 전 의원의 경우에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사실상 1위를 두고 각축을 벌일 정도의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였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단일화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상당한 격차를 여전히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후보들과의 그런 격차 차이도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이고요. 지금 살펴보듯이 아직까지 지금 캠프 구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후보일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신입에 불과한 수준이에요. 짧은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한덕수 총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과연 있을까요? 이전 사례의 경우에는 충분히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충분히 보였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일화 협상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한덕수 총리가 출마를 선언하고 단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시너지와 컨벤션 효과가 날지 저는 좀 의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민주당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군요.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참모들이 제일 먼저 초기 캠프의 구성을 책임진다는 3인방입니다.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사표 냈고요. 김수혜 공보실장도 이번 주 중에 사표 낼 거고 신정인 시민비서관도 사표 내고 지원할 거다. 자, 인력풀을 쭉 넓혀가고 있습니다. 초기 3인방에 더해서 오세훈 시장 쪽 그리고 손영택 실장과 신정인 비서관이 원희룡계로 분리되죠.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직접 한덕수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 시장 쪽 선거 선수들이 붙고 원희룡 전 장관까지 붙는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뭐 소수 정예의 캠프라고 불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판이 훨씬 커지는 건데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밖의 우군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빅텐트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요새는 빅텐트라고 하나 그런 것을 쳐서 심지어는 이낙연 후보까지도 바깥에서 빅텐트를 친다면 자기도 흔쾌히 돕겠다라고까지도 하는 거를 내가 쭉 들었습니다. 이낙연 그러니까, 전 총리한테 직접 들으셨어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들 많은 분들이 또 뜻있는 국민들이 아마 총리실이나 대행실로 요청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국민적 지지가 늘어나게 되니까 역시 국민이 불러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나가면 안 나갈 수 없게끔 지금 된 분위기로 돼가는 것이 아닌 건가 그런 게 제 분석이고 제 생각입니다. 호 대변인, 이름만 들어도 뭐 정치적 무게감이 상당한 분들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 김무성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까지 한덕수 대행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부 기자하면서 그 야당을 많이 출입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계열. 근데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이에요. 정대철. 저분은 정말 민주당의 적자예요, 적자. 그러니까 김대중 총재가 그 당을 장악하고 계실 때도 반대편 비주류의 이제 대표라고 하면은 정대철, 그다음에 훈홍 김상현 이런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손학규 전 대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야말로 정말 야당의 대표를 했었던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호남을 대표하는 분이었고, 총리를 했었고 당 대표를 했었던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도대체 왜 굉장한 리스크와 또는 그 비난 가능성을 무릅쓰고 왜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느냐? 뭐를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뭐가 욕심이 나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그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감. 그래서 그것은 설령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것에 대한 그 명예가 땅에 떨어지도록 난 이걸 막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에서 지금 저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결국은 저분들이 뭐 누가 후보로 단일화되고 뭐 어떻게 되던 간에 저는 저분들은 이재명 그 후보의 직권을 막기 위한 그 길의 마지막에는 서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국민의힘의 희망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희망, 그러니까 호프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분들이 나는 한덕수가 좋아.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면 나한테도 뭐가 돌아올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알겠습니다.